사과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과를 잘못 섭취할 경우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사과가 독사과로 돌변하는 경우와 사과를 매일 섭취하면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과일 중 하나는 사과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고 불릴 정도로 건강에 아주 좋은 과일인데요. 사과는 크기와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다르며 중간 크기의 사과는 대략 150g, 큰 사과는 200g을 넘기도 합니다. 100g당 영양소를 살펴보면 사과의 열량은 57칼로리로 다른 과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사과는 약 8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유질은 하루 권장량의 약 1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분의 경우 과당과 포도당 등을 합쳐 10%에서 24% 사이입니다. 또한 사과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비타민 A, B, C, E와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나이아신, 레티놀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사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독사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독사과가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사과가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갈변된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을 때 몇 조각이 남는 경우가 많고 이를 아까워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껍질은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껍질에 상처가 나거나 잘리면 노출된 부분이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갈변된 사과가 위험한 이유는 섭취했을 때 활성산소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손상시켜 만성질환과 노화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정량의 활성산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양이 과도할 경우 오히려 몸에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증가해 정상세포를 손상시키는 현상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며 이는 만성 피로,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암, 노화, 신장질환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관련이 깊습니다.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스테인리스 칼을 사용하거나 소금물, 설탕물, 식초에 담그기, 레몬즙을 뿌리는 방법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사과 본연의 맛을 변형시킬 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먹을 만큼만 정해두고 섭취하는 것입니다. 독사과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사과씨에 포함된 청산가리입니다.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시안 배당체가 들어있어 이를 씹으면 독성 물질인 시아나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산가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인이 소량의 사과씨를 씹어 삼킨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사과 10개에 들어있는 씨앗을 모두 씹어야 치사량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독성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에게는 사과씨를 먹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아예 씨를 제거하고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는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독사과가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사과에 사용되는 코팅제입니다. 과거에는 사과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이 사용되어 광택을 내곤 했습니다. 이 유동 파라핀은 인체에 흡수될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비타민 A, D 등의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과수원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해 사과를 코팅하는 일이 드물지만 만약 사과가 반짝이고 매끄럽게 보인다면 과일 전용 세제를 사용해 세척한 후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유익한 성분이 많지만 노인이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왁스 코팅된 사과를 발견할 경우 껍질을 벗겨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코팅이 없는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독사과가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저녁에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사과에 포함된 유기산은 소화를 돕고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배변 활동에 유익하지만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기산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식이섬유는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사과를 섭취하고 나서 속이 불편해지면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신맛이 나는 과일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는 것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소화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사과의 건강 효능이 더 많기 때문에 섭취해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 소화에는 평균 3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취침 3시간 전부터는 사과를 포함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사과가 독이 되는 경우만 조심해 주시면 우리가 사과를 매일 섭취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지금부터 사과를 매일 섭취했을 때에 우리 몸에 나타나는 효능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과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 포함된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다량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 속 칼륨은 나트륨과 수분의 과도한 축적을 방지하여 혈압 조절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사과에 포함된 에피카테킨 성분은 뇌졸중의 발병률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사과 1개씩 섭취한 결과 4주 내에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이 최대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0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51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첫 번째 그룹은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고 두 번째 그룹은 사과에 포함된 폴리페놀이 들어간 보충제를 섭취했으며 세 번째 그룹은 가짜 보충제를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그룹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최대 40%까지 감소했으며 두 번째 그룹도 어느 정도 감소했지만 세 번째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사과 1개를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로 인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 예방입니다. 사과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항당뇨 작용을 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억제하고 고혈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알파 글루코시다아제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다당류를 단당류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며 당뇨 치료제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1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과, 포도, 블루베리를 주 2회 섭취한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의 리뷰에 따르면 폴리페놀은 인슐린 생성을 자극하고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폴리페놀이 포함된 식단은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인 펙틴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며 붉은색 사과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장내에서 항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사과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플로레틴, 다당류는 대장암의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은 유방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을 주입한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사과 추출물을 제공하고 다른 그룹에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과 추출물을 제공하지 않은 그룹에서 81%가 치명적인 유방암인 서남암에 걸린 반면 사과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사과에 포함된 파이토케미컬, 즉 식물성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종양 증식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는 변비 예방과 피부 노화 방지입니다. 사과에는 풍부한 펙틴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펙틴은 고기를 섭취할 때 증가하는 지방질을 흡수하고 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사과를 먹으면 장운동이 활발해져 심한 변비와 설사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펙틴은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의 펙틴 섭취가 알레르기 및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사과를 섭취한 후 비피더스균의 비율이 15% 증가했으며 이는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해 장 환경을 개선하고 배변 횟수와 변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식품연구소의 연구에서는 사과와 복숭아에서 폴리페놀 성분을 분석한 결과 포도와 같은 과일보다 최대 5배 많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폴리페놀은 산화를 억제하고 항암, 미백, 노화 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 추출물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는 사과가 항산화, 미백 및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 높은 활용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를 위해 사과를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면역력 강화와 호흡기 건강입니다. 사과에는 다양한 미생물, 꽃가루, 황사, 바이러스 등 외부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파이토케미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계절성 감기와 독감과 싸우고 체내 염증을 줄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과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과에는 안토시아닌과 프로안토시아니딘 같은 항산화 물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기관지와 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영국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에 2개의 사과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사과를 덜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천식 발생 위험을 약 22%에서 23%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사과의 항산화 물질이 천식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6번째로 다이어트입니다. 사과는 섭취 시 포만감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는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낮은 칼로리로 높은 포만감을 제공합니다.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를 느리게 하여 오랜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사과에 포함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량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혈액 내에서 포도당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인슐린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체내의 지방이 쉽게 축적되기 때문에 사과를 섭취함으로써 효과적인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장 건강 개선입니다. 사과는 우리 몸에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의 수를 증가시키고 그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덴마크 국립식품연구소의 연구팀은 사과의 주성분인 팩틴이 소화기관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실험용 쥐를 2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만 사과와 사과 주스와 같은 팩틴이 풍부한 음식을 장기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사과를 섭취한 쥐들은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정 박테리아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단수의 지방산을 생성하여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장내 세포에 필요한 중요한 연료인 부티르산이라는 화학물질을 생산했습니다. 부티르산은 체내의 발암물질과 중금속을 외부로 배출하는 효능이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할 식품입니다. 지금까지 사과가 독이 되는 경우와 사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